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트시그널 심리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인싸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싸의사 아름닥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강렬님과 박지연님의 마지막 제주도 데이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소름. 야, 진짜. 와, 김강렬님 운빨 최고. 진짜 너무 진짜 몰아주기 아닙니까? 진짜 하느님이 너무하네요. 이거 뭐 의도하고 아니요, 근데 몰라요. 랜덤이에요. 마지막 데이트인데 이 정도면 정말 약간 이건 천희 누님한테 좀 불리한. 12편에서 진짜 기대했거든요. 천희 누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운명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면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할 말이 없어. 야, 끝났어. 나는 일단 무조건 너를 골라야 되니까 이건 운명에 맡겨야겠다 했는데 나는 솔직히 오늘 오빠 안 나올 거라고 약간 좀 확신하고 있었어. 왜냐면 오늘 뭔가 다 썼다고 생각했어. 이미 여기서 넘어갔네요. 천희 누님을 만나고 이런 비교하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네. 저번에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면서 오히려 다 박살이 나버리고 그때 흘렸던 눈물 다 어디 간 거야. 아, 사라졌어요. 오늘 다 썼다고 생각했어. 오빠 뭐 안 만날 거라 생각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김강렬님이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김강렬님께서 또 이제 얘기를 잘하는 게 네가 나와서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애정 표현을 하듯이 한 게 아니라 혼자 담백하게 독백하듯이 얘기해요. 나 오늘 끝났어. 어차피 난 너 선택해야 되는데 되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면서 내용은 굉장히 설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김강렬님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표현할 건 다 표현하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솔직함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덧붙이자면 약간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박지연 씨한테 머릿속에 운명의 상대는 지금 천인우 씨가 아니라 김강렬 씨로 프레임이 잡혔을 거라고. 그렇죠. 마치 연인끼리 대화하는 것 같이 당연히 너일 줄 알았고 나일 줄 알았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김강렬님이 운명을 믿을 만한 그런 성격도 아니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네. 지연님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운명론자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그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란 걸 아니까 또 그거를 또 오랫동안 곁에 있고 근데 관심 가는 여자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박지연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고 그걸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는 거죠. 운을 다 썼다고 생각했다는 거는 여태까지 3번의 데이트를 다 해서 너랑 만나는 그 행운을 다 썼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멘트인 거죠. 그러니까 4번째도 사실은 더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박지연님도 하신 거죠. 네. 이 멘트도 파고드는 멘트잖아요. 지금까지 운을 다 썼는데 네가 있네? 우리는 운명이야. 뭐 그 말이 생략됐을 뿐 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끔 얘기를 하는 또 화법을 쓰고 있죠. 보통 이제 감정이라는 게 또 네. 스스로 곱씹어야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한 발짝 여백의 미를 줘야 나머지가 어떤 상상의 나를 펼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채워가면서 의미부여를 하는 건데 김강렬님이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거네요. 네. 제가 좋은 말을 하나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나 이런 감정은 태우는 게 아니라 그을리는 거다. 지금 이 감정을 계속 그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정확하네요. 사랑은 훈제입니다. 그게 또 그렇게 사랑은 되는 훈제. 사랑은 훈제. 직화 노노 안 돼. 썸네일 각인가요? 사랑은 훈제야. 사랑은 훈제. 얼마나 좋을까 이 둘은 진짜. 이게 박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쳐다보는데 김강렬님이 또 능숙한 게 보이는 게 약간 너무 감성적인데 또 너무 분석해서 죄송한데 그때 이가은님이 이게 썼던 방식이잖아요. 예전 천인우님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죠. 네, 얘기할 때 이제 할 말이 없을 때는 굳이 상대방이 나를 이제 쳐다보도록 딴 데를 보거나 나도 같이 보고 있으면 너무 계속 눈싸움이 돼버리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부담을 느끼고 먼저 휙 딴 데를 보거나 나의 어떤 꾸민 모습들 이런 것들을 뜯어보는데 되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그냥 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박지연님이 딱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딴 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박지연님의 엽서다. 아하. 그러니까 표현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매력 어필도 하는 거죠. 박지연님이 나를 계속 곱씹을 수 있게. 배고파? 아니 이제 배도 안 고파. 배 안 고파? 어떤 상태인데? 나 그냥 좋다니까. 또 이제 관찰할 때가 아니라 대화할 때는 또 확실하게 쳐다보죠. 데이트하실 때 침묵 상황을 이렇게 즐기셔야 돼요. 보통 침묵을 못 즐기고 계속 뭔가 얘기를 꺼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곱씹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김강렬님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만 눈을 확실하게 쳐다보고 그 외에는 나 혼자 딴 거라는 느낌, 뭐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먹는다던가 뭐 엽서가 있으면 엽서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기 물 손 대면은 어떨까?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못하겠는데?
뭐야? 결국에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도 무조건 네가 하라면 다 하겠어 하면서 막 뭐 물에 빠진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진짜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버려. 그래도 싫은 척하면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걸어 나오고 있어. 진정한 나쁜 남자. 예쁜 남자. 나쁜 남자의 매력. 네. 뭘 보고 있나? 뭐 보고 있지? 이렇게 표현을 담백하게 해야죠. 애정 표현하더라도 널 보고 있지보다는 눈이 불타는 줄 알았어요. 널 보고 있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죠. 되게 재밌는 게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훅 들어가요. 뭐 뭘 보고 있어라고 물어볼 때 아마 너를 보지라는 말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를 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 들어오니까 그게 임팩트가 있는 한 방에 있는 남자, 예쁜 남자. 예쁜. 또 남들은 다 할 것 같은 타이밍에 또 안 하고. 맞아요. 오빠는 걸음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자꾸 먼저 가. 앞으로는 뒤로 갈게요. 둘 사이가 지금 좀 풀어졌네요. 되게 많이. 이렇게 주제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깊은 얘기, 내면에 관한 얘기를 오히려 처음에 하고 그러네요. 오히려 갈수록 더 편한 얘기 막 걸어갈 때 얘기, 되게 일상적인 얘기, 둘이 당연히 다니면서 공감되는 얘기를 하면서 뭐 거의 뭐 행수하세요. 네, 사겨라.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박지현 씨가 농담하는 거 처음 봤어요. 되게 그만큼 많이 분위기가 풀렸다는 거예요. 맞아. 편안함이라는 게 지금 엄청난 거니까. 고무줄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또 끊어지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것처럼 루즈해지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오늘 장난은 다 박지현님이 걸었네요. 바닷속에 손 담그기 뭐 등등 해서. 맞네요. 박지현님도 은근히 숨은 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롱텀에 강한 스타일인가 봐요. 네네. 약간 이런 거를 저는 김광현 씨가 만들었다고 봐요. 계속 이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뭐 상황도 그렇게 됐고. 미래를 암시했네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걷자. 그렇죠. 네. 진짜 이렇게는 나중에도 이렇게까지는 되진 않을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살면서 더 나이를 먹어도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이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시그널 하우스에 왔던 경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감정이 흔들렸던 거를 내 인생에서 다시는 못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운명론의 연장선상이네요. 네. 한 4겹 멤버 이렇게 입어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선물 보내준 것 같아. 그러니까 부족거 아니야? 날씨를. 보통 남자들은 약간 오히려 춥다고 안 하잖아요. 추워도 막 네. 벗어주려고 하고 약간 좀 올드하긴 하지만 네. 근데 여기서 그 김광현 씨가 또 매력이 있는 게 추우면 춥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줄 알아요. 맞아.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SC가 없어요. 스트레인처. 동물이 보여. 그래? 잘 안 하나 봐.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는데 네. 지금 이 커플은 뭐든 하든 잘 풀리잖아요. 그렇죠. 로또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죠. 같이 로또를 사. 괜찮다. 네. 아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는 안 해보셨어요? 번호 난 3개 찍어볼 테니까 네가 3개 찍어. 안 해봤어. 아, 저 전전전 여친이랑 해봤어요. 전전전 네, 로또 당첨되셨나요? 아, 당연히 안 됐으니까. 저희랑 같이 있는 거겠죠. 저희도 하나씩 2개씩 뽑아봐요. 나중에 사가지고. 뒷말 나중에 산문지일 그렇죠. 들고 튀는 사람 누구? 제가 보관하면 안 돼요? 계약서 씁시다. 아, 제가 보관할게요. 저는 이제 박호님네 집에서 자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마당 앞에 텐트 치고 자겠습니다. 네네. 못 도망가시게.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몸장님 왜 고개를 가로저으십니까? 이게 사실 스킨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명분이 있잖아요. 이게 접어주는. 오히려 자상함 속의 터치, 그 명분 속에서의 스킨십 이게 좋은 건데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왜 끄덕끄덕이? 이게 감탄했을 때도 이런 바디랭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대박. 이게 남자들이 데이트할 때 정말 해야 될 매뉴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보통 남자들은 초반에 항상 스킨십을 하려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매너를 차리려고 하고 하는데 김강렬님은 초반에는 사실 스텝 바이 스텝이었어요. 그냥 냉철하잖아요. 그냥 네 건 내 거 챙겨주는 거 없고 이런 게 없어요. 받쳐주는 것도 없고 네. 부축해주는 것도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갈수록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긴 하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어필을 하려고 뭔가 스킨십을 하고 어필을 하려고 뭔가 매너를 차리려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하는데 사실 김강렬님이 정석이죠.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명분이 이제 명확하니까 관계가 더 이제 끈끈해졌을 때 이제 뒤늦게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걸로. 그 반가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마지막 데이트고 이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줘야겠다 해서
난 진짜 좀 포용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 스킨십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킨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상상이 되잖아요. 네네. 스킨십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난 너랑 스킨십 하고 싶어, 난 너랑 스킨십 할 거야, 아니면 너 손 한번 잡아봐도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도 스킨십해서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고 싶다면 스킨십하면 더 가까워지니까 확실히. 네. 그러면은 야 아까 너무 추워가지고 네 손 잡을 뻔했어. 뭐 이런 거라든가. 오 네. 멘트 좋은데요? 네. 써먹어봤습니다. 역시. 네, 이런 느낌으로 뭐 제가 입술 이런 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제 또 여름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런 멘트도 좋지 않을까요? 피부가 차가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부 차가운 거 스쳐 지나가면서 알게 됐을 때 또 피부 되게 시원하다. 스킨십 할 뻔했어. 아 비슷한 거 해요. 아, 그 비슷하게. 보통 여자들 수족 냉증 되게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전 실제로 되게 열이 많아요. 손도 되게 따뜻하고 발도 따뜻하고 온몸에 열이 많아요. 너랑 나랑 딱이네. 적정 온도 유지할 수 있겠네. 겨울에는 내 손에 네가 나한테 얹어. 여름에는 내가 너한테 얹을게. 좋은 게 겨울 여름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겨울 여름 아까 그 김강렬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 암시까지. 오늘도 또 좋은 꿀팁 하나 아. 주셨네요. 좋네요. 핫팩 2개 더 너한테 있어? 나 하나밖에 없는데. We can leave the Christmas lights up till 보면 이게 김강렬님이 또 고수인 게 네. 스킨십을 할 때는 물론 분위기를 당연히 타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예요. 네. 동의를 안 구해요 상대방에게. 구구절절이 하나도 없고 2개 있다는 거 솔직히 아까 들었지. 근데 이제 괜히 아까 하나 더 어디 있어 한 다음에 그냥 너한테 그냥 얹어주고 그냥 그대로 잡아버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짜 고수인 게 지금 보면 핫팩을 잡고 있거든요. 핫팩을 잡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손을 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긴장감이 최고조로 오를 때까지 뜸을 들인 다음에 그 최고조에 올랐을 때 잡아버리네. 그렇죠. 근데 이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동의 없이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눈치 보고 여자가 원한다 이런 분위기일 때 하는 거예요. 동의 없이. 이런 분위기일 때 말을 하면 오히려 산통이 깨지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아닐 때 동의 없이 하면은 추행이 될 거고. 그렇죠. 진짜 최악인 게 딱 하다가 핫팩을 만지다가 손을 네, 딱 만지게 돼. 아 미안 나 손 만지게 이렇게, 돼줘. 이렇게. 사과를 해버리는 거. 실수로 딱 터치를 했다고 사과를 해버리는 거. 미안. 아 미안 나 그런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이런 거. 범죄자의 뭐 최후의 진술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저는 스킨십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여자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성 시청자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냥 오히려 남자가 스킨십하길 바랄 수도 있다고. 수녀분 죄송합니다. 비구니분이랑 그분들 제외하고. 그분들이 이걸 볼까요? 볼 수도 있죠. 감정 약간 대리만족하려고. 그 패널 분들께서 그 핫팩만 잡았다고 멘트를 주세요. 좀 이따가.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저 김강렬님께서 엄지손가락 옮겨서 손을 딱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사실 핫팩만 잡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괜찮죠.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죠.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을 뿐이지 샴페인을 계속 숙성시키고 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손을 잡은 순간은 하트시그널 시즌3에서 처음인데 네. 이렇게 해서 천희 누님한테 기회가 진짜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이네요. 루카스 천. 이 정도면은 끝난 거라고 좀 일단 뭐 좀 더 지켜보죠. 좀 더 예. 지켜보고 왜냐하면 또 싶습니다. 천인누님이랑도 손잡을 수도 있잖아요. 넘어갔나요? 네. 아무튼 네. 우리 표정이랑 또 우리 표정, 우리 마음이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시그널 시즌3의 13화를 봤습니다. 이번에 또 김강렬님이 운빨이 좋긴 했잖아요. 정말 네네. 엄청났잖아요, 계속. 자,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고 하는 행동들이 다 이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운빨과 본인의 어떤 역량, 매력까지 모두 다 정말 최고의 조화였던 그런 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데이트에서 뭔가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또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데이트를 참고하시면 성공적인 데이트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남자분들이 딱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세요. 인사드리세요. 제주도의 박지현님 이번에 처음 왔는데 아쿠아리움을 그렇게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쿠아리움에 좋은 추억이 네네네. 있는 것처럼 뭐 제작진에게 인어가 있는 거 좋은 아닐까요? 인어? 네. 추억이 있겠죠. 아, PPL이라는 좋은 추억이 있겠죠. 네네. 네. PPL 긍정적이잖아요. 사실. 아유, 너무 좋아요. 네네. 저희도 PPL 좋아하잖아요. 네네. 저 추억 좀 만들고 싶네요. 저희도 PPL 들으면 거기서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너를 보고 있지. 누굴 본다는 거죠? 광고주 당신!